창조 경영으로 승부하라. 저자 이금용 회장. 무엇이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까요? 로마인의 이야기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는 역사가들이 건국과 멸망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로마와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가 천년을 유지하였는지 지속 성장 가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진보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역사의 진화에 대한 수레바퀴는 혁신이라고 하는 변화를 조기에 수용하고 빨리 대응하여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세력과 창조라고 하는 변화를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화를 조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 기본적으로 혁신 이노베이션은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시스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으며 오히려 혼란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게리 하멜은 경영에 있어서 혁신의 4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생산성 혁신 단계입니다. 유명한 잭 웰치는 식시그마 운동을 통하여 획기적인 생산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 2단계는 제품과 서비스 혁신의 단계로 고객은 동일하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경쟁 업체를 압도합니다. 제3단계는 전략 혁신의 단계로 고객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블루오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통 채널도 다양화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단계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서 회사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회사에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창조,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없었던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작은 시행착오는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행을 이룩할 시점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유행이냐 문화냐를 판단하며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계 경영까지 인내 기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마케팅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이 발휘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1.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라입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1980년 제3의 물결 더 서드 웨이브에서 앞으로의 세상이 지식 정보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물결 웨이브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농업은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터키의 카라카다 지방에서 씨앗을 뿌리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세계 4대 문명이 생겨나고 국가 체제가 확립됩니다. 토지가 모든 부의 원천이므로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 일상화되고 민족 간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농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단위당 수확량이 늘어나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으며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경주의 채부자 가문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 채부자 가문은 13대 350년간 부를 유지해온 세계적인 가문에 해당됩니다. 채부자 가문은 6가지의 가문을 통하여 엄격하게 부의 올바른 행사를 실천하여 현대에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물결은 공업화 산업혁명입니다. 1710년 영국의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고 다양한 기계가 발명됩니다. 1770년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1770년 이를 기계에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공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영연방 성립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1830년 전기기관차에 의해서 철도가 부설되고 1851년 제1회 런던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며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100년 이상 된 기업만 5만 개, 노벨 기초과학상이 14명,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 승리하고 1910년 대한제국을 합병하여 35, 6년간 일본이 통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공업화를 시작하였고 1964년 수출 1억 불에 달성합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을 시작으로 1977년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며 경공업, 중공업, 첨단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제3의 물결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컴퓨터의 출현으로 정보의 전달 및 공유의 속도가 빨라졌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전환되며 반도체의 발달로 저장 용량이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모든 기업에 전산실이 설치되고 업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적용시켜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필수적인 인프라로 정착되게 됩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주요 기업이며 이러한 물결은 소위 인터넷망, 즉 폐쇄된 조직에서 사용하는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최강자로 세계 제4의 갑부가 됩니다. 제3의 물결 지식정보화 혁명 중에 후반기는 정보화 시대의 폭발과 디지털 혁명의 시작입니다. 1991년 인터넷의 WW, 이것이 영국의 팀 버너리스에 의해 발명되고 1994년 네이스케이프사 웹브라우저가 실용화되면서 인터넷 시대를 도래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휴대폰이 디지털화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모든 기기들의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컨텐츠의 탑재가 이루어지고 원소스 멀티 유저의 컨텐츠가 중요해져 갔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불리우는 네트워크와 기기 그리고 컨텐츠의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출연해서 인터넷 경제를 실현시키고 있으며 야후, 이베이, 구글 등과 한국에서의 네이버, 옥션, 애니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제4의 물결은 창조와 상상력의 물결입니다. 2000년 저명한 덴마크의 미래학자인 롤프 엔센은 정보와 다음에 사이로 감성이 지배하는 이모셔널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으로 예언하면서 결국 인간의 감성을 사로잡는 사람이나 기업이 승자가 될 것으로 예언하였고, 즉 문화, 창조, 상상력, 디자인 등 운해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디자인은 이제 모든 제품에서 필수 항목으로 등장하여 삼성이 소니를 두르고 TV에서 1위를 한 것도 디자인에서 앞섰기 때문일 겁니다. 영국은 10년 전부터 그레이트 인더스트리라 하여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상 경영으로는 지위의 친환경 에코 매지네이션으로서 자연과 친화된 새로운 녹색 산업의 진출로 이 분야의 주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창의적 발상으로 인간의 감성과 미 그리고 건강에 바탕을 둔 산업이 제4의 물결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경쟁 원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0에서부터 9까지 포함한 십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져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다른 창의적 1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최초로 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며 시장에서 최대로가 된다는 최초, 최고, 최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세일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것이고, 마케팅은 고객이 사게 하는 것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고객은 스마트한 커스터머가 되어서 고객의 경험이 지식이 되는 소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종래의 대량 광고에 의한 물량 공세보다는 고객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현장에 있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객의 상황을 체크하라입니다. 고객에게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 전술을 구별하고 모든 산업을 지식산업화하라. 정보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위스덤입니다. 전략은 CEO가 직접 결정하고 간부들이 전술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끈, 슬로우 싱킹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이 지식산업화되므로 콘텐츠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자본과 노동과 시설이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인재가 더 중요합니다. 경영학의 최우선 요소는 리더십입니다. 인적 자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충신, 간신, 현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나쁜 인연은 빨리 정리하고 좋은 인연은 필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형, 영업형, 참모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융합하라입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와는 달리 수평적 결합입니다. 핵심 경쟁력만 보유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시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팀워크를 중시하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겸손, 배려,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디지털 프로세스를 제대로 잘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프로세스별 전략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사업은 1단계 특허 비즈니스 모델 기술 확보 단계가 있고 2단계로 시제품 생산 데모 사이트를 구축 대량 생산 전 단계가 있고 3단계로 대량 생산을 위한 상품화 단계가 있고 4단계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케팅 단계가 있고 결국 사업은 자본, 기술, 경영 등 3자의 결합이므로 각 단계별 전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인내 기간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을 창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잘 되기는 어렵고 인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검소와 전략정신이 필요하며 현금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기간을 이기려면 자신만의 확신과 신념 철학이 필요하며 창업 동지들과의 협업 마인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실패를 인정하고 또 어쩌면 실패도 자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9째는 사업은 창조성의 게임인 것입니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모순을 해결하고 앞으로 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창조성에서 나오며 이러한 창조성을 기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DNA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Thank you.